네, 반갑습니다.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자, 거래량 특징 종목은요, 인성정보, 3부 토건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골드앤에스와 DB하이텍 두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포스코 홀딩스와 삼성전자 준비되어 있는데, 자, 다들 핫한 종목들이네요. 자, 인성정보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인성정보 보시면은요, 얘는 원래 예전에 그 원격진료 이쪽 관련한 테마주였거든요. 그러다가 5월 초였던가요? 네, 1조 원 수주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빵 뛰었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거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또 공시가 나오면서 다시 또 주춤해지는 그 모습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네, 보통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아무 뭐 관련이 없다 뭐 그렇게 나오면 주가 떨어진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옆으로 서요. 자, 뭐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의료 AI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큰 어떤 수주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요즘에 또 AI 관련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AI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는 둘째치고 그냥 AI 관련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몰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기보다도 어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어떤 테마나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즉 헬스케어와 IT 여기다가 AI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수도 같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네, 지난번 1조 원 수주 뭐 이거는 뭐 뒤로 물리더라도요. 그 이후에 형성된 저점 지지라인 때, 이 박스 형태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라인대를 보게 되시면 3,200원에서 3,500원 정도, 네, 박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3,600원, 7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격대 라인대가 몸통의 절반 정도로 딱 잡힐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지지라인대 같은 경우는 3,700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때까지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즉 3,700원 위쪽에서는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더라도 일단은 박스권 형태 다 살펴보고 대응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어느 정도 나면 3,200원 좀 되겠네요. 3,200원 이탈하기 전에는 일단 홀딩해도 괜찮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날 이제 23%나 급등했었기 때문에 3,300원, 3,2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제법 많은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지라인은 3,7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대가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밀려도 10%가 넘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제법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700원 지지라인 보고 그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 싶으면 일단은 네, 차익 실현하시거나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갭으로 상승한다라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더 상승하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홀딩하시는 거죠. 주가 올라가는데 뭐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접근 지금이라도 사면 어떨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서 이격적인 부담감도 있는 데다가 주가가 또 상승을 거듭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3,700원 정도는 어때요? 네, 이 자리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지지라인 때지 실제 지지라인은 3,3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700원도 매수 타이밍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월봉상 체크 잠깐만 해볼게요. 월봉 흐름을 보게 되시면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좀 잘 정리가 된다면 종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릴 수 있겠다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700원 위쪽 네, 그 정도 라인대라면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할 것 같다 판단 들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3부 토큰 볼게요. 3부 토큰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상승하고 나서 주가 좀 조정을 받았었죠. 네,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인데 지금 빨간 탁지 붙어 있습니다. 경고 탁지 붙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 종목군들이 막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요원한 거 아니냐. 네. 뭐 꼭 전부 다 포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가가 올라간 틈을 타가지고 또 약간씩 이렇게 뭐 이익을 챙기는 그런 회사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자연스럽게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르핀 시와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 근데 MOU 같은 부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법적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한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네, 너무 이제 급하게 달려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르핀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와 맞닿아 있는 정도라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위성도시 뭐 그런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이랑 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혜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지 되는 거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양해각서가 아니라 실제 수주 공시가 나타나줘야지만이 여기서 기대감이 좀 생기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삼부토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자, 대신에 너무 달려들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은 1,900원 정도. 자, 1,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 지지는 1,900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쪽 라인 때는 그냥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지금은 RSI 지표도 과매수, 그리고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라면은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로 여기에 관련된 재료가 강하게 붙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약간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 지지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또 매물도 계속 있네요. 그래서 추세가 좀 돌아서는 듯한 느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지선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NS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NS. 이거 보면서 또 작전주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네, 갑자기 훅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점만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네, 큰일 났다. 또 작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작전은 아닌 것 같고요. 투자 주의는 일단 붙어 있습니다. 빨간 딱지 붙어 있고요. 하한가로 막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쏟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 해가지고 대량 매도가 확 쏟아진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는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먹겠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물량이 이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확 떨어진다. 글쎄요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쿵 하고 떨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뭐 유보율이라든 부채 비율, 뭐 재무제표상에서 그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치주를 평가받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 기관 쪽,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아래쪽 들어와서 차익 실현을 들어가는데, 야, 그냥 한꺼번에 다 팔아버려. 라고 나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빈약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거래량이 뭐 그렇게 썩 많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훅 쏟아지니까, 네,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되고, 다음날 점하한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반대 매매까지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용을 썼다면. 만약에 신용을 안 썼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요즘에 하한가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한가 3방이니까 3분의 1 토막. 자, 그럼 반등은 어디쯤 나올 것인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때 작전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점권 근접하는 지점에서 지지가 나타납니다. 자, 일단 금요일까지 하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면 2,500원 정도, 2,8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다 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반대 매매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금요일날 다 털렸을 거예요. 물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때 반대 매매 다 털리게 되면 악성 매물 다 소화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쉬는 날이죠. 월요일 아니면은 수요일 정도에 이제 이런 그 저점을 잡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안타깝게 하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월요일날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매도를 좀 하셔야 되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요 보통 전고점 돌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올라오기 좀 어렵고요. 밑바닥에서 한참 동안 이 정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도하고 털어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신규 접근은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지금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팔아먹으면 좋을까? 금요일날 팔아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파신 분들은 반등 포인트 기다렸다가 단기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DB 하이텍 볼게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부 펀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GI가 DB 하이텍에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요거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DB 하이텍 측이 대면 주주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진칼이나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겠지만 이게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경영권 분쟁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들어왔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일방적인 어떤 언론의 공표 이런 것들이 좀 유감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DB 하이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KCGI가 요구한 자료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영업기밀 노출의 문제도 있고 미공개 정보 제공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해야 할 시간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내놔라라고 한다면 되겠느냐. 지금 당장은 안된다. 나중에 시간 봐서 이거 다 해놓고 조만간 제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서한을 보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뭐 경영 투명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기업이 약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단기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 그 다음에 반등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도 가까이에 있고요. 그래서 뭐 주가가 더 내리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는 떨어지더라도 6,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까지는 지지선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흐름 자체가 나쁜 포인트는 아니죠. 상승 흐름을 본다면 뭐 지금 흐름이 55,000원 정도 라인대까지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아래쪽 지지 라인이 이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6만원 정도에 사서 55,000원까지 밀린다. 뭐 큰 문제 되지 않겠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은 이제 약간 이 추세선상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한 모습이기도 하고 잡음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의 주가 흐름에 약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DB 하이텍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6만원 또는 6만원 아래쪽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매수는요 지지선과 가장 같이 가깝게 붙여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영권 분쟁에 휘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은 조금 생길 수 있겠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주가가 좀 올랐어요. 한 4%대 상승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추세선상으로 본다라면은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35만원 정도 또는 그 아래쪽 내려오면 저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가격대는 안 주네요. 안 주고 그냥 가려는 건지 아니면은 페이크를 쓰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추세선상 위쪽으로 다시 올려놓게 되면서 추세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철강 섹터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그 흐름도 나쁘지 않고 또 개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문제는 여기서 생기긴 합니다.
합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팔아치웠던 외국인들이 조금 사들였다는 부분에서 고무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조금 사들이고 많이 팔 것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아직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에코프로하고 이 포스코홀딩스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지점은 일단 36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 지지선 두꺼운 라인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가격 되면은 매수도 괜찮겠다 생각은 일단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36만원대에 매수하기엔 조금 껄끄러울 것 같고요. 35만원 정도 또는 35만원 아래쪽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홀딩 전략 36만원 보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35만원에 근접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싸지면 그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도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7만 전자로 넘어서기도 했었고, 흐름 자체가 이제 7만 5천원 선에 근접하게 되면서 직전에 형성된 매물대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좀 생긴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뭐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AI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당연히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늘어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수혜가 되는 거고, 감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줄어들게 되죠.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D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바로 일어날 것이다. 1분기에 있었던 실적 악화는 그냥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RSI 지표도 지금 과매수 들어가 있고요. 약간 부담스럽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의 그 어떤 대응하실 만한 그런 대비책은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꾸준하게 대응하시되, 매수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61선 근처나 또는 21선 근처인데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61선 근처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가 61선까지 밀린다는 게 아니라 횡보만 하더라도 또는 상승을 살살살만 이어가더라도 61선이 따라붙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로 보지 마시고요. 6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 그 라인대로 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61선 근처까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돌렸다가 나가는 위치를 포착하셔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길게 보세요. 올 연말이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황 사이클 또는 주기적인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면 제법 큰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변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만, 역시 대장이고 그 다음에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유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더 올라갈 거고요. 8만원대, 9만원대 계속 회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종목들 잘 들고만 있으시면 되고, 단기 조정에 또 휘말리지 마시고 잘 유지만 하시면 누구든 어떤 시점에서 물렸었던 이 수익 전환은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수익을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시다라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아래쪽 접근을 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적당할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매매 종목은 인성정보, 삼보통건, 골드NS, DB하이텍, 포스코 홀딩스와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